자, 태영이 엊그제 이제 워크아웃을 가기 위해서 채권단을 설득하는 설명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좀 봐주라 이만만 해서 너무 공허했다. 그래서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화가 나서 태영 건설이 아닌 오너 자구안이다. 태영 남의 뼈 깎는 자구안 내지 말고 이번 주 내 다시 내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 태영 오너 일가의 자구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워크아웃 무산까지 거론했어요. 실제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부 건설사에서 PF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제2의 태영이 될 건가 이런 불안한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영 이후 작년 연말 이후에 중소건설사 단기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지금 한간에 유명한 신세계건설, 롯데건설, GS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자 이런 유명 건설사조차도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전국의 아파트 값이 6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문의 발길이 한산해지고 있다. 수도권도 아주 싼 급매물 외에는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강남을 중심으로도 아파트 가격 하락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일부 수치에서 매수 심리 하락이 멈췄다라고 하지만 현재 이 한국의 여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파트 하락은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새해 첫 주 전국 아파트 값 낙폭 재차 확대, 서울도 전역이 약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자꾸 그렇지 않다고 바람을 잡고 부동산은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 조사를 호도해서 낼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문제를 수습할 방도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파트 가격 하락의 문제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가격 하락의 한편에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이걸 또 이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부채 문제지요.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소비자들에게 아파트를 팔아요. 주로 사는 사람들이 영끌 B2에서 사는 2030들이에요. 그들에게 정부가 아파트 사라고 정책 모기지 자금을 갖다가 수십조씩 대줬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하락을 갖다가 조금씩 멈추면서 반등시켜 왔는데 그 자금이 떨어지고 나니까 금방 작년 연말에 또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이 건설업계, 공급자 측면에서는 건설업계가 지금 PF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고 그것이 금융사한테까지 번져가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런 것들이 언제 터지느냐? 계획대로라면 총선 이후에 터지도록 돼 있는데 통제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태영이 터지고 나니까 태영을 워크아웃으로 몰고 가서 폭발력을 감소시키는 일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일시적 자금난 부동산 PF 사업장 LH 그러니까 주택토지공사가 매입해서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연장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부는 어제 시골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다. 인구 감소지요. 이러면서 이 부동산을 떠받쳐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업계에서는 정부는 관리 가능하고 별 문제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업계에서는 추가 워크아웃 법정 관리가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태영 다음은 어딘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하나증권에서 부동산 PF 태영건설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업계는 1, 2, 3금융권을 막론하고 전체가 멈춰서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이나 PF 관련 자산 유동화음 등이 일체 이 통용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정부가 이것을 유동성을 공급해서 억지로 돌리는 것도 한계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군사작전하듯이 하는 건데, 실제 공무원들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한 건설사, 공급 측면과 또 지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이 소비자급인 수요자 측면에서의 나타나는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금융사들 또한 지금 부동산 문제로 크게 데미지를 입을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부동산이 지금 그동안에 한국에 수십 년의 부동산 투기가 지난번 마지막 부동산 상승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승으로 그야말로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은 일본식 30년 거품 붕괴로 이어지는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성장기에 한국보다 월등히 우월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수출에서 문제가 생기자 내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거의 저금리로 풀었죠. 제로금리로.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야말로 온갖 허접한 프로젝트들과 온갖 허접한 골프장부터 리조트 등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이 기업의 본연의 활동보다 부동산에 더 집중하고, 그러다가 위기를 느낀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약간 조기 시작하니까 89년도부터 징조가 나타나다가 91년이 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일본은 그야말로 부동산 붕괴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일본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폭발적 성장 사회였다면, 그 이후에 일본은 그야말로 끝없이 수축되는 긴축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부동산 거품 PIR이 당시 18에 이르던 일본보다도 사실상 더 높아서 19, 20까지 서울에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경제력을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나았고, 또 당시 일본의 부동산 붐일 때도 일본의 아파트 가격이 한국보다는 낮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은 일본만 못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당시 일본보다 더 비싼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 80년대 말 90년대만 해도 일본 경제가 완전히 꺼지기 전이라서 나름대로 성장이나 수출 등이 되고 내수도 있을 때인데도 그렇게 쓰러졌는데, 지금 한국은 그때의 일본하고 비교하면 수출, 내수, 성장률, 이 모든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이 수요, 이런 부분이 인구 감소 요인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부동산이 한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왔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중산층이 대학 나와서 직장에 다니는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가격을 넘어선 지 한참이 됐고, 또 한국의 그 중산층이 유지될 수 있는 성장이나 기업 일자리 등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 자영업에서도 대규모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고, 정부는 내년에 2.2%, 정부는 올해 2.2%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1%대 초반이나 0%대 성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대 대한민국 역사의 최악의 저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인 것 같은 분위기죠. 이 속에서 부동산이 계속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사재끼겠습니까? 개인이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사재끼겠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샀던 수백만 명의 2030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연끌 비투로 인해서 경매 처분이 되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이에요.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 모기지 자금을 가지고 이 가격으로 집을 사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만약에 정부의 정책 모기지 자금, 뭐 신혼 보금자리 특례라든지 무슨 청년 드림이라든지 또 저 신생아 특공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집값이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이 추락하는 집값을 정부가 수십 조씩 투입해서 그걸 떠받들 수 있다라는 것이 맞느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집값을 받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옛날 같은 저지 시대도 끝났잖아요. 기본으로 4%입니다. 4, 5%. 자, 이런 시대에서 그 높은 집값을 현 시세대로 사가지고 4, 5% 이자를 내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몇 개 있냐는 거예요. 한 달에 집값으로 300만 원씩을 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가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도 다 망해가는데 자영업에서 누가 집값 내고 자영업 부채까지 갚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꺼져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폭락은요, 그야말로 일본의 91년 대폭락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여나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는 없고요. 원래 일본도 91년에 부동산 대붕괴를 겪기 전까지는 설마 일본의 부동산이 붕괴되겠느냐. 전부 기고만장했죠. 동경만 팔아도 미국 땅을 다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붕괴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붕괴는 일본보다도 91년 당시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조건들이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